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자본시장 전반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생태계 확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유로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디지털 유로 CBDC 파일럿 작업에 합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스테이시스가 XRP 레저 기반으로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스테이시스 유로는 현재 유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업계 3위에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같은 리플의 유럽 확장이 꽤나 전략적이고 또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민관 모든 영역에서 화폐의 흐름에 리플이 중심에 서는 지향점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유로 CBDC를 통해 유로존 확장 전략을, 영국 파운드 CBDC를 통해서 비유로존 확장 전략을,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민간에서 발행되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까지 리플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럽 생태계 확장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시스템적 구상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단기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황소 세력이 아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1달러 랠리 가능성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XRP 단기 시세 전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부쩍 SEC와 리플사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의 심층 분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으로 시선을 확대해서 보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리스크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공격 명분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이슈인 만큼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유럽 확장 소식과 관련한 전략적 접근의 의미와 더불어서 여러 분석가들의 단기 시세 전망, 소송 전망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의 소식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시스 유로의 발행사 스테이시스가 리플의 자체 분산 원장인 XRP 레저 기반으로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시스는 리플은 올해 하반기 스테이시스 유로와 XRP 레저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확장성과 속도, 저렴한 비용, 탄소 중립성 등을 감안해서 XRP 레저를 채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테이시스 유로는 코인게코 기준으로 시가총액 1억 2,9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380위 정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 랭킹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시스 유로의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향후 디지털 유로의 확장성과 암호화폐 산업의 비전을 고려하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메이저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 위에서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는 것은 유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페이먼트 결제 시장으로 리플의 확장성이 구현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폭적인 채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향후 유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리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리플과 스테이시스의 파트너십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럽을 향한 리플의 생태계 확장 전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최근 디지털 유로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디지털 유로 CBDC 파일럿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국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합류해서 영국 CBDC 파일럿 작업에 참여하게 된 상태입니다. 유로존과 비유로존을 아우르는 CBDC의 출범 영역에서 리플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유럽 CBDC 생태계 구축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에서 발행된다는 것까지 더해서 바라보면 리플은 민관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리플렛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리플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리플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은 기능성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마무시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플랫폼 생태계 확장과 또 지역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위에서 발행된다는 것이 즉각적인 시세 폭등의 계기가 되진 않을 겁니다. 강세장이었으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민감한 시장에서는 시세 측면보다는 비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XRP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 가격이 지난 며칠 동안 0.85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곰 세력은 가격을 0.75달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료했고 RSI 역시 플러스 영역을 보이고 있어서 황소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20일 지수 이동평균인 0.76달러를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0.85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성공할 경우에는 0.91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1달러 랠리가 가능하다. 다만 0.7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포렉스의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리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이 끝나면 대규모로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리플은 어쩌면 최고의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가 모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월 17일로 데드라인이 잡힌 리플 측의 2012년 법률 자문 문건 공개와 SEC가 공개해야 하는 힌먼 스피치 등 내부 문서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 측 문건이 공개되면 법원과 대중의 의견을 어느 쪽으로든 좌우할 가능성이 있고 SEC 내부 문서를 공개하게 법원이 명령한 것은 미국 행정부 기관과 관련된 유사 사건에 대해서 획기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SEC가 DPP를 근거로 내부 문건 공개 못한다 이렇게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게 그만큼 의미 부여가 크다라는 겁니다. 문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합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률 전문가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모든 소송의 95%가 재판 전에 해결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은 없을 것 같지만 2012년 법률 자문 문서의 해석이 SEC 소송을 해결하는 일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디스커버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곧 해결된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너무 높아서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앞으로 열흘이 참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내부 문건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2월 28일까지 디스커버리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법원이 합의 중재를 해서 진짜 갑자기 합의로 소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정식 재판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빠르면 2주, 늦으면 반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과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공개가 되고 또 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모로 주목도가 높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44,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3,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했다가도 곧장 44,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힘이 훅 빠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완화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선제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모습입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건데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반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 4곳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이 감행됐다. 이렇게 꽤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 이후에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덜컥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어느 정도는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단기간 안에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조정이 길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비트코인 중개업체 비투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약세장은 일반적으로 증시보다 오래 지속된다. 단기간 비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고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신고점 대비 10% 아래까지 조정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반면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신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암호화폐 겨울에 대한 경고음과 관련해서 시장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고 기대감도 상당하다. 겨울보다는 가을에 더 가까울 것이다.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짜 겨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변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다.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과 연준이 꽤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패권을 둘러싼 발빠른 대응을 최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중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얼빠진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2월에 발표된다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백악관의 행정명령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이게 백악관과 재무장관의 의견이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안은 원래 연초에 서명될 예정이었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행정명령이 포함하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고 CBDC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든 관성에 안주하면 선두자리 내놓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팎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 때도 엄청 많지만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아직 무척 큰 시장인데 이 단기적 시세 흐름에만 집중하다가는 100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10만 얻고 많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시장 안팎의 거대한 움직임들도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